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포자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머털 수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공통 수학 1의 마지막 단원인 행렬입니다. 이 행렬은 돌싱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2009년도에 교과 과정을 새로 만들 때 이 부분을 뺐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반포동 미도 아파트 앞에서 학원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게 빠질 때 대성통곡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저는 그 당시 이거 알고 있었는데 이걸 빼다니. 그래서 이랬어요.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에는 제일 멍청한 인간들이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새로 돌아왔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자, 행렬은 사실상 제가 구체적인 건 대학 2학년 때 77년도인데 대학 2학년 때 이 행렬을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었는데 대학 수학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이제 편성되어 있는데 새로 돌아온 행렬은 지난번보다 더 축소됐습니다. 역행렬도 빼버리고. 그래서 아주 막 간단한 것만 행렬 소개 정도만 해놨는데 대학 가서는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다시 대학 가서 멋지게 배우기로 하고 자, 우선 이 행렬의 활용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학 여러 과목 중에서 다 필요합니다만은 지금 이것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죠. 특히 AI는 대단한 겁니다. 자,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행렬을 활용하는 데는 크게 분야로 이거 왜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IT 분야하고 검색 분야입니다. 그럼 이 행렬이 하는 역할은 웹페이지 순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행렬이 자동적으로 뱅글뱅글 돌아서 그 중에서 딱 빼냅니다. 그야말로요, 1초 안에 검색 바락 해가지고 따라락 해가지고 결과 이렇습니다. 딱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네이버든 어디든 상관은 쿠팡도 마찬가지죠. 쿠팡에 물건을 검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과일을 하나 사과를 사고 싶다. 그럼 사과 이러면은 쫙 해가지고 쫙 화면이 나타나잖아요. 그 전부 다 행렬을 응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핵심 개념은 행렬의 고유값하고 그 고유 벡터라고 있습니다. 고유 벡터를 이용해서 행렬은 벡터하고 이런 것들하고 곱셈하고 이제 이렇게 응용인데 지금 구체적인 건 설명해봤자 잘 이해도 어려우니까 그 정도 있구나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이미지 편집하고 여러분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 찍고 난 뒤에 편집할 때 색상 좋게 하고 색깔도 진하게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전부 행렬 연산해서 그 픽셀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색깔도요 빨주 파랑인가 요 세 가지 색상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내 가지고 만드는데 그 행렬의 곱셈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 쓸 때 여기는 행렬이 안 들어가면은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하나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가 100만 개가 들어가면은요 행렬 이론을 안 쓰면은 100만 번을 검색을 하고 또 처리를 하니까 그 속도가 엄청 늦죠. 하루 종일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행렬의 곱셈을 이용을 하면은 1초 안에 다 끝난답니다. 그 참 수학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하는 거 있잖아요. 가격, 수량, 선호도 등 복잡한 데이터를 행렬의 연산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딱 계산을 합니다. 맞춤형 상품도 추천해 주고요. 그 행렬의 분해 이론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학적으로 게임은 제일 먼저 이제 공학적으로 먼저 시작했죠. 3D 있죠. 3D, 물체 이동, 회전 이런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 하는 것도 이제 전부 다
게임 속 캐릭터가 움직이거나 시점이 변할 때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수만 개의 좌표를 따라락 계산해 가지고 캐릭터의 3D 좌표 XYZ축이 있는데 그 일을 행렬에 넣고 변환 행렬을 곱해서 순식간에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회전시켜서 여러분의 기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런데도 게임에도 쓰이고요. 그때 사용되는 게 변환 행렬입니다. 변환 행렬은 좀 전에 설명했죠. 그 다음에 보안이 있잖아요.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게 막 노출되면 안 되죠. 뭐든지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보냈다, 메시지를 보냈다, 글자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이거요. 데이터 전송하면은요, 우리가 문장으로 된 평문 메시지를 숫자로 다 바꿉니다. 그 약속된 숫자가 있어요. 쫙 바꿔가지고 특정 행렬 그 있습니다. 그 암호키라고 있는데 암호키를 딱 집어넣어서 딱 바꿔버리면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형태가 되어버려요. 그래 알아볼 수 없는 숫자로 바꿔가지고 행렬 상태로서 샥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하면은 저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자동적으로 원수 복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역행렬을 곱하는 거죠. 그 역행렬을 곱해가지고 원래에 집어넣은 평문 메시지가 따라락 뜨게 돼 있어요. 참 재미나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있잖아요. 챗 GPT나 여러 지민이나 이런 거 여러분 사용하시죠? 이거 사용 안 하면은요, 나이 많은 나도 지금 그걸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보다 젊으신 분이 이거 챗 GPT를 모르면은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좀 문제가 많죠. 자, AI는요, 한마디로 인공지능은 거대한 행렬 연산입니다. 이 행렬을 쓰지 않으면은요, AI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인공지능은요, 데이터를 전부 숫자 묶음으로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벡터 공간에 올려서 행렬의 곱셈을, 전부 행렬의 곱셈이에요. 행렬의 곱셈으로 해서, 그리고 그 곱셈의 결과를 아까 숫자로 변환한다 그랬잖아요. 원래의 형태로서 다시 바꿉니다. 결과 나온 걸. 그래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GPT에다가 뭘 물으면은, 자, 거의 한 1, 2초 안에 딱 결과가 나오잖아요.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검색을 순간적으로 합니다. 검색하는 것도 전부 다 행렬을 이용해요. 그래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신경망의 고유 가중치 계산이 아까 일종의 보안입니다. 그래서 고유 가중치 행렬을 집어넣어 가지고 남들이 접근할 수 못하게 전혀 모르는 다른 행태로 바꾸어 가지고 이건 전부 행렬의 곱셈이고, 그 다음 행렬이 간혹 GPT 같은 거 물어보면요, 엉뚱한 대답을 해요. 간혹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알고 있는 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요, 야는 금방 그렇군요. 이거 선생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오차를 수정을 합니다. 오차를 수정하고 자기가 왜 틀렸는가를 지도 또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내가 일어나는데 여기는 행렬뿐만 아니고 미분 개념이 들어간 야코비 행렬, 허세 행렬이라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행렬 종류는요, 좀 이따 소개하는데 간단한 것만 해도 여러 가지예요. 이름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자, 이런 것이 행렬이니까 행렬을 모르면은 안 되겠죠? 안 됩니다. 행렬을 모르면은요, 뒤처져. 그런 게 나타납니다. 혹은 여러분들 넷플릭스나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제 하는 이것도 유튜브인데, 유튜브 같은 것도 이 콘텐츠는 좋아요 하면서 이 제안하는 것도 좀 알고리즘의 중심입니다. X축에 사용자, Y축에 영화나 상품을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행렬을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나가는 이러한 특수한 것도 갖고 있다. 이렇습니다. 재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행렬의 원천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행렬의 탄생은 알려진 것은 1850년입니다. 영국의 수학자 제임스 조셉 실베스터, 유명하신 분이죠. 실베스터 분이 매트릭스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강이 들어가면은요, 숫자 배열이 됩니다. 사각형으로 직사각형 모양이든지. 자, 그래서 딱 매트 모양으로 짜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매트릭스는 짜 맞추기거든요. 영어의 어원이. 그래서 매트릭스라고 하고 행렬을 매트릭스로 표현합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요 위에 실베스터의 친구입니다. 아서 케일리.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케일리가 행렬 이론에 관한 해고록이라 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속에는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역행렬 이러한 용어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행렬 이론의 창시자로 봅니다. 사실은 제시한 분은 실베스터인데 그의 친구 케일리가 실베스터가 만든 행렬을 가지고 깊이 공부를 했죠. 왜 8년 걸렸죠. 그래서 이분을 행렬 이론의 창시자라고 학계에서는 부릅니다. 그 행렬 공부하다 보면 옛날에는 그거 보면은 교과서에도 있었어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하는 게 있었는데 케일리가 이 양반입니다. 막 그로부터 만 20세기 초반에 정확히 1925년인데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 등장돼서 공학적으로 그 후에 굉장한 발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인공지능 있잖아요. AI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부터 시작됐어요. 그 중에 1940 몇 년도에 어느 분이 뇌회로 있잖아요. 뇌 구조를 회로로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또 뭐 몇 분에 거쳐가지고 2010년부터 구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네이버도 있고 삼성, LG 또 뭐 여러 군데입니다. 여러 군데서 지금 인공지능의 연구를 박차를 가하고 앞으로의 산업은 AI에 달렸다 하고 정부도 난리 나잖아요. 늦게서. 그 정부가 2009년도에 행렬을 뺄 때는 그때는 뭔 소리 했습니까? 이 행렬요, 쓸데없는 거 복잡한 거 필요 없다 하고 하는 마음에서 뺐겠죠. 멍청한 인간들이. 그때 계속하고 행렬에 더 우리가 깊게 연구를 했으면 우리가 AI 최고였지 않았을까요? 이렇습니다. 행렬의 명칭은 단위행렬은요, 주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는 0인 것인데 본강에서 한번 소개하죠. 근데 단위행렬, 영행렬 모든 안에 있는 수들을 원소를 하는데 이 원소들이 전부 0인 겁니다. 영행렬, 역행렬은 나중에 1차 방정식 해구할 때 쓰이는데 이 교과 과정에 새로운 교과 과정에서 또 어렵다고 뺀 것 같아요. 전체 행렬 위치를 바꿉니다. 1행 2열 행렬을 2행 1열로 각 바꾼 거. 그 다음 뭐 대각행렬, 정방행렬, 정사각형 행렬, 대칭행렬 등등. 이거 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옛날에 조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노트가 사라지는 바람에 거의 제가 조사한 게 한 10개가 넘을 거예요. 막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요, 돌아온 행렬을 위해서 우리는 박수를 보내고요. 여러분이, 이 행렬을 갖다가, 행렬만 공부해갖고는 안 되죠. 다른 것도 이제 뒷받침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 수학은 시대를 앞서가는 언어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수학은 그래서 위대하고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할 파트입니다. 예, 감사해요.